주식학교 시청자 학생분들 반갑습니다. 1타 강사 주민아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학생분들 저 10월 20일에 주식학교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때 또 함께 하면서 우리 주식학교 학생분들 열심히 또 한번 공부해 보시죠. 이번에는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이 주식을 또 즐겁게 투자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학생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식학교를 이번에 처음 출연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주식학교를 올해만 그래도 2번 정도를 출연해서 학생분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해드렸는데 학생분들 배운 대로 잘하고 계시죠? 사실 이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해드릴 때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그때는 이해가 돼도 막상 실전에 적용하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학생분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뭐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고요. 누구나 다 그런 시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주미남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이제 뭐 미남 기법 또 미남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강의 내용들을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가 되죠. 이론적인 내용들은. 근데 막상 이거를 실전에 적용할 때 어려운 이유가 경험이 부족해서인데, 이 경험이라는 거는 물론 수익 나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익 나는 경험뿐만 아니라 손실 중인 경험도 필요하고요. 홀딩하는 뭐 지루한 이런 경험도 필요하고요. 또는 뭐 내가 종목을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미남 종목을 딱딱딱 뭐 잘 고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내가 때로는 미남 종목 아닌데 미남 종목인 줄 알고 매수를 했다가 손절하는 경험도 있겠죠. 뭐 이런 경험도 필요하고, 뭐 사자마자 막 급등하는, 막 폭등하는 그런 뭐 사자마자 수익 나는 경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당연히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 들었다 해서 내가 이 경험들이 뭐 그냥 강의 듣는 것과 동시에 뭐 경험이 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 들은 건 들은 거고, 이제 그 강의 들은 걸 토대로 내가 직접 해보면서 수익 나는 경험도 하고 손실 나는 경험, 뭐 홀딩하는 경험, 급등하는 경험,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쌓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가 돼도 어려울 수 있어요. 막상 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학생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인데 분명히 지금 누군가는 늦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늦지 않았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좀 뭔가 꼬인 것 같다. 지금 재정비하고 다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잘 해보세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기대가 되는 거는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딘가요? 고점입니까? 저점입니까? 학생분들. 자태 넓게 펼쳐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 시장도 그래요. 현재의 위치가 고점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 돈을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금들을 넣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은행에 있던 돈들을 이제는 뭔가 주식, 뭐 부동산,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쪽으로 돈이 이동하게끔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0.25% 했죠. 지금 4점 초반대, 4.25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이 4.25% 제가 볼 땐 3% 초반까지, 네, 3% 초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러니까 이번이 끝이 아니고 더 진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금리 인하를 할 땐 언제인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때는 경제가 많이 힘들 때, 위험할 때, 위기일 때 그때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합니다. 주식으로 예를 들면 대입해서 보면은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폭락했을 때 이때 금리 인하를 진행해요. 이때가 언젠가요? 2008년이에요.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렇죠?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유동성이 풀리니 시장은 돈의 힘으로 상승이 나와요. 경제가 뭐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똑같아요. 위기인 건 똑같은데, 힘든 건 어려운 건 똑같은데 달라지지 않았는데 돈이 풀리니까 그 돈의 힘으로 시장이 올라갑니다. 주식시장이. 코로나 때도 생각해보세요. 이때는 2020년. 최근이죠. 코로나 때. 이때도 시장이 왜 이렇게나 올라갔습니까? 이 폭락이 나왔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이때 돈을 풀어줍니다. 근데 그 돈들이 결국엔 주식시장으로도 들어오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이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거는 폭락했을 때, 즉 저점대일 때 금리 인하를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냐 이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저점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고점대입니다. 심지어 역사적 신고가예요. 근데 이 역사적 신고가에서 더 돈을 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어디까지 갈지. 기대됩니다. 네.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판을 깔아주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코스피 5천 시대를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얘기했다 해서 무조건 코스피 시장이 5천까지 간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판을 깔아주고 있다. 이런 정부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부동산의 큰 돈은, 자금들은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도 나눠줄 수 있는, 이렇게 나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판이 깔리고 있는데 부동산만 집중되어 있는 자금들이 이제는 주식 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그래서 부동산 물론 좋습니다. 근데 주식도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이지만 저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좋은 시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꼬였다? 그럼 지금 좀 재정비하시고 다시 잘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웃지만 누군가는 웁니다. 뭐 반대로 물론 안 좋은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도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웃고 울고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거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지만 분명 누군가는 소외받고 있을 겁니다. 그쵸? 울고 있는 사람들 계실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네, 이것부터 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사실 이런 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여쭤보고 이렇게 답을 듣고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제가 다음에 라이브 방송 할 때 그때 또 똑같이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를 해야 될까요? 좀 더 쉽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고점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점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그 전문가들도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죠? 상승장이죠. 네,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신고가니까 신고가 종목을 매매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니 상승장에 맞는 전략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승장에 맞는 전략, 가는 종목을 매매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뛰는 말에 올라타야 한다. 지금이 뛰는 시장이니. 그래서 뭐 신고가 매매, 뭐 돌파 매매, 뭐 이런 거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종목들을 다 보면 공통점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고점에 있는 위치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그러니까 권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신고가 매매, 돌파 매매 이런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손실을 본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신고가 매매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 나는 방법이에요. 돌파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나는 사람, 돌파 매매가 그 사람에게는 수익 나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고 그 수많은 방법이 나에게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나에게 맞고자 하시고, 사실 그런 걸 크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누군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고, 또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들, 수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관심을 받고 뉴스가 나오고 호재가 나오고 그런 종목들에 더 관심이 갑니다. 귀가 그쪽으로 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뭐 그런 방법이나 투자 성향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요. 보통은 그냥 듣고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종목이죠.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신고가일 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점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학생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관심 갖는 종목들이 뭐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삼성전자 정말 많이 관심 갖고요. 뭐 SK하이닉스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종목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는 뭐 금리 인하 수혜주다 해서 제약바이오 관심 갖는 종목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약바이오에서 뭐 알테오젠이나 뭐 그죠? 이런 종목들이나 뭐 팩트론이나 뭐 다양합니다. 뭐 정말 많아요. 뭐 이런 종목들도 관심 가지시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학생분들 다 한번 봐보세요. 차트를 넓게 펼쳐서 공통점이 다 있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도 항상 똑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관심 갖는 종목들은 시장에 인기 있는 종목들,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종목들, 호재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위치적으로는 고점대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요. 페트론 같은 종목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군가는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분들 지금 이 종목이 이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5% 하락한지 10% 하락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만큼 좀 내려왔어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상승을 할 때, 매수를 할 때는 그 종목이 뭐 하락할 거다, 손실 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수익이 날 수 있다 생각하고 매수를 해요. 내가 매수할 때의 차트는 보통 이런 차트입니다. 근데 이런 차트들이 조금만 이렇게 하락이 나와도 사람들이 보통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이 살 때, 매수를 할 때는 안 보였던 것이 하락할 때는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적자라는 거나, 뭐 이거는 한번 볼까요? 적자인가? 뭐 페트론 같은 경우는 이거 5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쵸? 적자라는 종목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을 하고, 또는 막 차트를 넓게 펼쳐봤을 때 이거 역사적 신고가였구나라는 게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보통은 하락이 나올 때 악재가 나와요. 상승할 땐 호재가 나오는데 하락할 땐 악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이런 종목, 그런 이제 악재들이 또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게 팩트론만 이렇게 해당될까요? 뭐 팩트론, 뭐 알테오젠, 삼성전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위치를 다 봐보세요. 그쵸?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신고가권. 뭐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뭐 신고가 쌍봉 정도 됩니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도 지금 차트를 넓게 펼쳐보면 어디입니까? 신고가예요. 맞죠? 이런 종목들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서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만 하락이 나와도
불안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심리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5% 하락, 이 정도 괜찮지, 하루 하락 정도는 괜찮지, 다음날 상승하면 괜찮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나흘, 이런 식으로 며칠만 하락이 나오고 5%, 10%가 아니라 15, 20% 정도만 하락이 나와도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수익이 아니라 손절을 고민하시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분명히 지금의 차트, 제가 볼 땐 이때와 이때 다 똑같은 차트입니다. 예. 이게 더 못 간다, 더 간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 결국에는 제가 좀 전에 체크해드렸던 지금, 이때, 그리고 이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많이 올랐다라는 공통점. 많이 올랐어요. 결국에는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언젠가는 고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점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하락이 나오겠죠. 이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 이거 4년 기다려서 겨우 본전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 지금 1년 정도 기다려서 겨우 본전 왔어요. 이때는 생각보다 빠른 겁니다. 근데 이때도 분명히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이 종목 물릴 거다 생각하고 매수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수익 나겠지 생각하고 24년도에 뭐 7만원, 8만원 대 다들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뭐 10만원, 12만원 갈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이거 며칠 하락이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버틸 수 있죠. 예. 이거 좀 버텨보자 하는데 내가 기다렸다가 좀 더 하락이 나오니까 막 불안해집니다. 그러다가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내가 잘 매수했구나. 이거 내가 이때 매수를 했는데 이거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또는 이때 매수 안 했던 사람들,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지금 신규 매수 해볼까? 어쨌든 매수라는 거를 고민하게 되는 딱 그런 차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비중을 더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역시 내가 잘 봤다. 이제부터 상승할 것이다. 하고 이런 데서 이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다. 하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언제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많이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급락이 나오고 내가 이제 매수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급락이 나서 보유를 하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손실이 10%, 15%, 20%, 30% 예를 들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이 마음 심리가 많이 불안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히려 손절을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늘 우리는 저점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고점 종목은 항상 뭐 당장 수익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고점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예를 들어드립니다. 우리가 99번 연속해서 만약에 고점 신고가 종목들을 잘 찾아서 운 좋게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99번 연속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마지막 100번째 만약에 물리게 된다. 그러면 99번 수익이 났던 게 이 100번째 물리는 거 이 한 번으로 수익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방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99번 연속 수익이 나면서 이 1,000만 원이 예를 들어 뭐 1억이 됐다. 뭐 10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억이 됐어요. 10억이 됐어요. 내가 100번째 매수를 할 때 또 뭐 1억 매수, 10억 매수를 하겠죠. 자, 내가 1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종목이 물립니다. 10억이 예를 들어 10%만 물려도 1억이에요. 손절할 수 있습니까? 20%만 물려도 2억입니다. 조금 5%만 물려도 5천만 원이에요. 손절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절 못 하겠죠? 내가 투자할 때의 금액, 첫 투자 금액보다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돈을 물리게 되면 더 큰 돈을 물리게 됩니다. 더 큰 돈이 손실이 나게 되기 때문에 손절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 타고 하다가 결국에는 방치하게 됩니다. 종목이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계속 하염없이 만약에 떨어진다,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종목을 방치하게 돼요. 손절할 수 없으니. 그래서 고점 종목 운 좋게 연속해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더 크게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시장에서든 우리는 저점 종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도 다릅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 이거를 목표가를 얼마나 보시나요? 뭐 이 종목을 뭐 10%, 20%, 뭐 50%, 100% 기대하고 매수를 하시나요? 그렇게까지 홀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요 상태에서 5%, 10% 정도만 상승하고 올라와도 아 이거 지금 신고가인데 이거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와닿게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렇게 신고가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여기서 100%뭐 기대하고 매수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몇십 퍼센트 막 상승 수익률 기대하고? 어렵겠죠.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매수하고 5%, 10%, 많게 뭐 20% 정도만 상승하고 올라와도 불안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 근데 매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약간 큰 음봉 한 번만 나와도 이게 한 번, 두 번만 나와도 불안해질 거예요. 10%가 수익률이 줄어들면서 5%, 3%가 되면 불안할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고점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이 시장이 뭐 사실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시장에서든지 우리는 결국엔 저점 종목을 매수해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싸게 산 사람들이 있죠.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런 상승, 지금 같은 이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밑에서 산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사서 이 상승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종목은 양보를 하시고 우리는 저점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점 종목이 뭐가 있나요? 제가 사실 알려드릴 수 있는 뭐 종목, 기법은 사실 미남 종목, 미남 기법밖에 없어요. 뭐 다들 그러니까 방송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주식학교 애청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미남 기법 강의해드린 걸 이미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는 뭐 그 종목들을 찾아 열심히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남 종목들, 네, 지금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미남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남 종목 저점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아직 오르지 않은 자리들. 지금 TLB 같은 경우도 누군가는 지금 관심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무조건 수익이 안 난다, 손실이 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종목이 손실이 나고 물리게 되면 그때는 사실 답이 없어요. 이런 종목 상승, 이제 하락이 나오면 어디까지 하락하겠습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상승 시작했던 자리까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만큼 올렸는데 그 올렸던, 상승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만약 여기서 다 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렸으니까 만약에 그 세력들이 상승시킨 세력들이 다 나갔다? 그럼 당연히 출발한 자리까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시작했던 자리까지 그대로 반납이 돼요. 그럼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들 만약에 물리게 되면 많이 물리겠죠. 이런 TLB 같은 종목도 분명히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줬단 말이죠. 그렇죠? 이 종목의 TLB 종목의 미남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네. 미남 자리. 많이 떨어지고 나서 뭐 이제 이 강의는 사실 오늘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이미 뭐 주식학교에서 여러 번 강의를 해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이 기법에 대해서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식학교 출연을 해서도 이 내용을 똑같이 해드리겠죠. 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시는 겁니다. 떨어지고 나서 누군가는 여기서 매집을 하죠. 매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하는 자리들을 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네, 이런 자리. 매집을, 세력들이 매집하고 나서 눌림목이 나온 자리들. 매수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런 상승을 누릴 수 있겠죠. 맞죠? 뭐 TLB 같은 종목도 이게 잘 매수를 하신지 매매를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KCT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미남이었어요.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알테오제, 뭐 페트론 이런 종목들의 위치와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종목의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세력들은 여기서 삽니다. 어디인가요? 공통점이 있어요. 미남 종목들은 많이 빠진 자리, 많이 하락한 자리.
세력들은 철저하게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매집을 합니다. 그렇죠. 같은 대량 거래량도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도 같은 이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오히려 여기서는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이 나오고. 얼마 안 올라간 거 아닌가요? 네, 상승률을 한번 볼까요? 요만큼 상승이 나는데 고점 기준으로 100%가 넘었어요. 저점 고점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상승이 나와도 100%가 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남자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고 나서 상승이 나오면은 사실 뭐 어디서 팔아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 여기까지만 상승이 나와도 고작 이 정도 상승하고 올라왔어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30%는 훨씬 넘습니다. 저점 기준으로 보면 50% 이상도 상승이 나왔어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훨씬 높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점에 있는 종목들 무조건 손실 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고점 종목들을 매수해서 물릴 경우 내가 지금까지 수익 봤던 걸 한 번에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저점 종목을 매매해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그리고 지금처럼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고점 종목들이 하락폭이 더 커요. 그래서 고점 종목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밀린다. 그럼 저점 종목들은 사실 덜 빠집니다. 그래서 고점 종목 10% 밀릴 때 저점 종목은 예를 들어 3%, 5%이 정도밖에 안 밀려요. 고점 종목이 20% 밀린다. 그러면 저점 종목들은 뭐 한 10% 밀린다든가 얼마 안 밀리면 덜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관리하기도 훨씬 편하고, 특히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 시장이 고점에 있을 때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저점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승에 취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저점 종목 앞으로 사실 이거는 제가 더 강의를 해드리겠죠. 이번에 주식학교에 출연을 하고 나서도 이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들이 이번에 또 듣게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왜냐면 들었던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듣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들었을 때 들리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번에 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훨씬 이제 공부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남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첫 번째는 이제 고점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된다 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학생분들 하락을 대비하고 계시나요? 하락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그 주식의 원리 강의를 해드릴 때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상승하면 하락하고 하락하면 상승을 한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라는 내용을 강의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이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때 더 상승할 거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희한하죠. 주가가 상승할 땐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 심리가 생기고요. 하락이 나올 때는 더 하락할 것 같은 불안 심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나올 땐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상승이 나올 때는 내가 오늘 안 사면 내일 급등할 것 같으니까 조급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 하락을 대비하고 하락할 때 상승을 준비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을 할 때는 상승을 쫓아가게 되고, 하락이 나올 때는 더 하락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막 여유를 부리게 됩니다. 그쵸? 그럼 지금 이 강의를 제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 그래서 상승할 때 하락을 준비해야 된다, 이 강의를 지금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을 대비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고점이 만들고 하락할지 몰라요. 시장? 저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물 끼얹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시장은 좋아지겠다. 근데 그 시장이 좋아지는 게 이렇게 상승하냐 이겁니다. 시장이 더 좋아지고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은 없어요. 수직 상승은 없잖아요. 상승하다가 하락 나오고, 근데 좀 더 상승하다가 또 하락 나오고, 상승하다 하락 나오고.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이 앞으로 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과 하락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락을 대비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다가 언젠간 고점이 만들어지고, 이게 단기 고점이든 최고점이든 어쨌든 고점이라는 건 만들어지고 한 차례 떨어지긴 할 거 아니에요. 또 다시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더라도. 또 어느 순간 또 고점이란 건 또 만들어지고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떨어지는 이 구간에 중요한 건 이때 올라갔던 주도주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주도 섹터, 주도 테마, 주도 종목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이때 반도체가 올라갔다. 그럼 그 다음번에 상승이 나올 때, 이때 여기 상승 나올 때 이때 똑같이 반도체가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이때 반도체가 올라갔는데 다음번에는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그 다음번 상승이 나올 때는, 이 상승이 나올 때는 예를 들어 뭐 원전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매번 달라집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게 계속 바뀌게 되냐면,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지수가 하락이 나온다? 많이 올라간 종목일수록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종목 예를 들어 이만큼 떨어졌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거 상승하고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해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매도 물량들을, 이게 상승이 나올 때는 그 사람들 매도 물량 다 받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반도체가 주도했었다. 근데 시장이 하락이 나고 다시 상승하고 올라갈 때는 반도체가 아닌 다른 섹터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번 상승이 나올 때 반도체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 다음번 상승할 때 만약에 2차 전지가 올라간다, 반도체는 지지부진하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 그대로 또 물리게 되고, 또 이번에 주도하는 섹터가 2차 전지니까 또 2차 전지 사야지 하면서 2차 전지 또 매수하시게요. 그럼 또 만약에 이때 2차 전지 매수해서 만약에 또 고점에서 물린다, 또 상승이 나온다, 이때는 원전이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반도체 이때 물리고 2차 전지 물리고 이제 원전 또 샀다가 또 물리고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은 고점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상승이 나왔잖아요. 상승이 나올 때는 조금 약간 옆으로 샜는데 하락을 대비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하락을 대비. 상승했으니까 하락합니다. 그게 단기 하락이든 큰 하락이든 아니면 대폭락이든 어쨌든 하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락이 나왔을 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다 하락이 기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 좋습니다. 하락을 대비한다. 대비하면 해야 된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대비라는 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비하는 거는 두 가지의 방법.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매수, 학생분들께서 예를 들어 한 종목을 얼마를 매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매수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100만 원을 매수할 거 내가 50만 원을 사거나 또는 30만 원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매수 비중을 어떻게 했습니까?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원래 나는 100만 원씩 매수를 했어. 근데 이번엔 30만 원 매수를 합니다.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나 이거 줄여서 매수했는데, 비중 줄여서 매수했는데 다행이다. 나 100만 원 사던 거 30만 원으로 줄여서 매수했었는데 70만 원 덜 산 게, 야, 이거 이번에 70만 원 더 사야지. 현금이 있죠. 현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가가 실제 하락이 나와도 더 살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락을 대비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매수하는 것보다 비중을 줄여서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비중을 줄여서 매수를 시작한다. 1차 매수를. 이게 하락을 대비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겠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 손실 나고 있는 거 말고요. 수익 나고 있는 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언제 하락이 나올지 모르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거예요. 네, 좀 줄이세요. 수익 나고 있으니까.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 수익 나고 있는, 네, 수익 중인 보유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실 중인 거는 손절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홀딩 하셔야 되는데 수익 중인 보유 종목들은 지금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언제 줄이시게요? 하락 나올 때 줄이시게요? 이미 다 하락 나와서 이제 수익이 아니라 본전인데 그제서야 줄이시게요? 또는 손실로 전환되는데 그때 가서 손절하시게요? 아니죠. 매도라는 건 수익 실현은 철저하게 주가가 수익 나고 있을 때, 상승할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본전 또는 손실이 났을 때는 더 매도를 못 합니다. 내가 그 종목을 뭐 예를 들어 20%뭐 100만 원 수익 나고 있었다. 이거를 내가 이미 이때 봤기 때문에 본전 오면은 내가 100만 원 그 본전 심리가 생겨요. 수익 실현 하지도 않았는데 100만 원이 내 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매도를 못 합니다. 손절이면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매도 못 하겠죠. 수익 나고 있을 때 본전일 때도 매도 못 했는데 손실 나고 있다라고 매도 당연히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하락을 대비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보유 수익 중인 종목 비중을 줄인다라는 게 하락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비중을 줄여놨다. 그럼 사실 이 종목이 지수가 하락할 때 종목 같이 하락하겠죠. 그럼 하락하고 더 비중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 나고 있을 땐 줄여주고 손실 나고 있을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뭐 평단 조절을 해주고 그래서 이 종목의 비중을 더 늘려주고 그러다가 종목이 상승을 하고 수익이 나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또 이제 종목 비중을 줄여주고 수익 실현을 해주고 또 하락 나올 수 있겠죠. 하락 나오면은 이때는 또 내가 이때 줄여놨으니 또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분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평단을 더 낮춰주고 또 비중을 늘리고 그럼 상승이 나올 때 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시세를 내고 올라가면 이제 이때는 더 적극적으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고점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미남 기법, 뭐 미남 종목 제가 강의를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많이 해드렸어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고점 종목은 잘 매매를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저점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놓치고 계실 것 같아요. 하락을 대비하면서 매매해야 된다라는 거. 특히 지금 더 그래요, 더. 지금처럼 이렇게 신고가이고 할 때 더 하락을 대비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 그때 비중 늘리셔도 되잖아요. 알죠? 그때 비중 늘려도 되는 거예요. 상승할 때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승할 때 추격 매수를 진행을 하고 하락할 땐 손절을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항상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순환은 최대한 빨리 끊고 재정비하시고 선순환 구조를 상승할 땐 하락을 대비 하락할 때는 상승을 준비 상승 준비하는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시장이 하락하면 그때는 이제 상승을 준비해야 되겠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죠. 매수하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때도 근데 추가 매수라는데 몰빵으로 한 번에 다 매수가 아니라 추가 매수,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할 매수. 조금씩 더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 문제. 지금은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투자를 하시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 번 들어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사실 부족합니다. 더 자주 말씀을 드려야 되고 더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주식학교에 출연하고 또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하면서 더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것 같으니까 우선은 추석 특집 방송이에요. 오늘 이 방송이. 그래서 우선 여기서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못다한 이야기, 못다한 강의는 이제 앞으로 더 우리에게 좋은 시간들 더 많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 이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학생분들, 주식학교 학생분들, 항상 저는 이제 학생분들께서
즐거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전문가를 하는 것도 사실 즐거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주식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저처럼 주식을 즐거워하는, 투자라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다, 많아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학생분들 항상 즐겁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또 고민하시고 또 그렇게 투자를 실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걱정하지 마세요. 명절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가족들 만나면서 또 열심히 또 돈도 쓰고 오세요. 네, 돈 많이 쓰시고, 사실 그 돈 열심히, 우리가 돈 버는 게 이유가 돈 쓰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그리고 돈도 많이 쓰시고, 돈 쓴 거 제가 또 다 벌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써야 되겠죠. 쓸 땐 쓰고 벌 땐 벌고. 그래서 명절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아마 이번 명절에는 또 안 하는 사람들도 주식을 많이 시작하다 보니까 주식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곳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이럴 때 학생분들 명절에 너무 또 주식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네, 주식 고민, 주식 생각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0월 20일 주식학교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도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마음인데요. 기대가 정말 큽니다. 학생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10월 20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주식학교 멘토님들과 또 주미남이 함께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다음에 만나요.